안녕하세요. 오늘은 텔루라이드 시승 기회가 있어서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텔루라이드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또 박시한 스타일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입니다. 보시는 모델은 가장 상위 트림인 SX 트림입니다. 휠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인치 스포츠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펠리세이드와의 차이점은 저 C필러 쪽에 있는 디자인이 다릅니다. 후면에도 텔루라이드라고 큰 차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배출구는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전체의 테일램프 형상은 약간 캐딜락과 비슷하게 이렇게 길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 측면에 있는 공기가 통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공기가 통해서 나오는 게 타이어 바깥쪽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능적 역할로 봤을 때는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깥으로 나오게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트렁크 손잡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아 없네? 아 있구나. 후면 램프의 경우에는 이렇게 LED로 되어 있고 굉장히 깨끗하고 되게 영롱한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고 또 그런 구성입니다. 이 차의 색상은 Dark Moss라는 이름의 색상인데요. 이게 겉에서 봤을 때 약간 어두운 초록 그런 빛을 내는 색상입니다. 또 이 차의 그 앞쪽 프론트 쪽을 보면은 저 헤드램프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작습니다. 전체 이 프론트 그릴에 차지하는 그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을 봤을 때는 좀 되게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작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게이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펠리세이드와 다른 것은 자동으로 이 3열이 접히고 펴졌다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매뉴얼리 저렇게 잡아당겨서 시트를 접어야 되고요. 뭐 공간은 뭐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굉장히 넓고 굉장히 활용적이고 좋습니다. 자, 실내는 일단 핸들부터 보여드리면 핸들이 작습니다. 이게 되게 영상으로 봤을 땐 커 보여서 좀 그랬는데 핸들이 딱 보면 작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하고요. D컷은 아닌데 어쨌든 전체 형상은 되게 작다는 거. 그래서 잡기도 편하고 감촉도 되게 좋습니다. 뭐 옵션이야 이거는 풀옵션 모델이라서 다 있습니다. 다. 그리고 이 스크린이 굉장히 큽니다. 보면은 실제로 보면 정말 크고요. 이런 우드 느낌 나게 이거 뭐 페이크란 얘기가 많은데 뭐 재질도 괜찮습니다. 버튼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시인성 좋고 촉감도 괜찮습니다. 약간 여기는 이런 것들은 약간 벤츠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버튼 모양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는 제가 가죽일까 했는데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이 스티치도 뭐 다 플라스틱이고, 여기는 조금 아쉽네요. 그렇게 멋있는 것 같진 않고, 기본적으로 뭐 무선 충전, 그 다음에 USB 다 있고, 여기가 이제 피아노 블랙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먼지가 많이 쌓일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좀 고급감 줍니다. 여기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여기에는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이게 페달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올간 타입, 그 다음에 브레이크도 저렇게 있고요. 밑을 밟고 스타트 엔진 저런 식으로 켜주고요. 의자가 앞으로 움직여집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저 왼쪽 오른쪽 저 속도 계기판 이게 이제 있으면 가운데 스크린인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좌측 우측에 보이는 저 계기판은 앞으로 나와 있고 이 스크린은 안으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형상으로 돼 있고, 이 세 곳에서 바람은 다 나오고요. 이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진짜 슈퍼 클리어, 엄청 되게 깨끗하고요. 되게 선명합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열면은 이제 이렇게. 이게 펠리세이드는 이게 올라와 있고 이게 기어봉이 없고 버튼식이라서 되게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느낌인데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되게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이렇게 팔을 대면은 이게 이 팔 거리와 한 일직선이 거의 수평이 되는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엄청 내려가 있지도 않고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그 자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선글라스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버튼들 있고, 이제 여기 썬루프 이렇게 열리고 닫고 하는 부분도 있고, 거울은 뭐 동일하죠.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이패스 단말보다는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게이트 파킹 같은 거, 그래서 여기 다 인테그레이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오픈할 때 이제 누르면 오픈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있구나. 이제 3열에 들어갈 때도 이 버튼 하나 누르면 편리합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어요. 유모차 이렇게 스토켓 같은 거 끄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분리만 하고 넣으셔도 공간이 남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자, 뒷좌석에 지금 앉았는데요. 공간은 어떤가요? 널찍하고 좋네요. 지금 앞자리가 좀 넉넉하게 앉은 세팅으로 해놨는데 지금 뒷자리 이거를 제일 뒤로 올렸죠. 그래도 굉장히 주먹이 한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이게 캡틴 시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살짝 이렇게 높게 있네요. 그죠? 오, 110V 오, 이거 좋네요. 전원도 다 있고, 여기 이렇게 거는 것도 있어. 그래서 봉지 같은 거 걸어 놓을 수 있고,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모아줄 수 있고, USB. 이런 데 핸드폰 같은 데 껴놓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신경을 많이 썼네. 오, 뒷좌석에도 이렇게 통풍 열선 다 있어. 와, 그리고 이거 진짜 좋은 게 이거. 와, 미국에는 틴팅 조금만 하면은 막 경찰이 막 잡고 난리 나는데 이게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너무 좋습니다. 특히 애기 있는 집 분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와, 시트 뒤로 한번 뒤로 눕혀볼래요, 알렉스? 뒤로 쫙. 와, 진짜 대박입니다. 엄청 뒤로 내려갑니다. 그게 다야. 아마 앞으로 조금 뺀 다음에 뒤로 늘려야 되는데 편안하면 여기 옆에 팔걸이.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이거 너무 좋은데? 고급인데요? 좌석 시트는 어때? 착장감 이 느낌은? 좋아요. 시원하고 가죽? 좋아요. 질감도 나쁘지 않고, 뭐 소렌토에 들어갔던 거랑 다 동일한 것 같아. 가죽 질감이나 이런 거는. 근데 일단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이 팔걸이도 다 캡틴 시트여서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와, 진짜 이거는 그냥 진짜 편하게 누워서 가는 식인데, 와, 캠핑하기 딱 좋겠네. 캠핑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위에 이렇게 썬루프도 다 있고 창문도 이렇게 널찍널찍하고 이래가지고 실내가 굉장히 환하고 되게 넓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넓고. 캡틴 시트인 경우 이렇게 트렁크 쪽을 바로 액세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오픈되어 있는 느낌은 없잖아 있지만 어쨌거나 트렁크 액세스가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넓다는 점,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기존 기아 다른 것과 동일합니다. 소울에 들어가 있는 거든지 옵티마에 들어가 있는 거든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굳이 그렇게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제외하고 안드로이드 아니 애플 카플레이를 제외하고는 별로 크게 쓸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에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조작감 이런 것들은 평이합니다. 나쁘지도 않고 네, 좋고요. 그리고 이런 거 가운데 있어서 좋고, 네,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메뉴 갈 수 있어서 이런 버튼도 좋고, 스크린이 굉장히 크고 신성이 좋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 바라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딱 이렇게 수평적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조금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운전석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운전하면서
보는 건 나쁘지 않고, 대신에 이거는 최상위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핸들 조절은 이런 식으로 매뉴얼리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의 뭐 동일합니다. 저 앞에는 K900도 있습니다. 아, 근데 예전 모델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차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비행기 타고 이렇게 비행기에서 이렇게 좌석, 비행기 안정되면 이제 시트벨트 풀어도 된다고 나는 소리 있잖아요. 띵. 그런 소리가 계속 나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같네요. 야, 이 내비 안내 소리도 할만 카툰에서 나니까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지네요. 편안하네요. 전체적인 것들은 편안하고, 부족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밟으면 밟은 만큼 이렇게 엄청 기대할 수준의 토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평이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되게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큰 차를 몰고 있다는 느낌은 많이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되게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여성 운전자들도 쉽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와, 이게 질감이, 핸들 질감이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괜찮고, 어느 정도 이렇게 쿠션이 느껴지고, 핸들 진짜 작습니다. 나 진짜 핸들 클까봐 조금 되게 걱정했었는데, 개인적으로 핸들 작은 걸 좋아해서, 그 혼다의 패스포트나 그 하나 더 뭐죠? 파일럿 핸들도 실제로 타보면은 핸들이 굉장히 작거든요. 한 그 정도 사이즈 됩니다. 그 정도 사이즈 되고, 요즘 다들 이렇게 핸들을 작게 만드는 추세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일단 좋은 게 이렇게 A필러에 예전에 이제 사이드 미러가 이제 A필러 앞쪽에 붙어 있었었는데, 이제는 다 이렇게 분리형으로 나오니까 시야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가리는 게 없어서 운전할 때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되게 큼직큼직해요. 그래서 되게 잘 보이고요. You have arrived at your destination. Your route guidance is finished. 4분의 1 정도 있었는데 다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다 넣으면 현재 1갤런에 3.8불, 3.9불입니다. 저렇게 핸들 꺾을 때 앞바퀴와 뒷바퀴가 가게 될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저 안내선이 나오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 주행하실 때 일단은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방음 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실 때 굉장히 조용해서 좀 운전하기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To Atlantic Boulevard. 이렇게 좌측 깜빡이를 넣으면은 계기판 가운데 스크린에 좌측 화면이 뜨고요. 오른쪽 깜빡이를 넣으면 이제 오른쪽 Turn 화면이 뜨게 left 됩니다. onto Atlantic Boulevard. 지금 왼쪽 깜빡이를 넣어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화면이 뜨고 있습니다. In 1.7 miles, take exit 21 on the right to I-710 south and then keep left. 이렇게 하이웨이에 진입할 때 좌측에서 오는 차를 봐야 되고 또 앞으로도 가야 되고 해서 조금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이 화면에 좌측 사이드에 그런 영상을 보여주니까 차선을 들어오기도 편하고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실제 이렇게 하이웨이를 달리면서 차선 바꿀 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사이드 미러를 보고 이 화면도 봐야 돼서 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이웨이로 진입할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 바람 소리가 사실 에어컨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예요.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이웨이 진입해서 지금 약간 100km 정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100km로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보통 고급차들 타면은 막 달리다 보면은 한 80km, 90km 가는 것 같은데 보면은 120km, 140km 막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돼 있고, miles. 이 차가 크고 넓고 또 차체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롤링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바꾸거나 할 때 어느 정도의 롤링의 느낌은 있어도 이게 되게 잘 잡혀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혀 뭔가 불안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고 오히려 굉장히 편안합니다. 지금 이제 하이웨이 달리고 있는데, 지금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 그거랑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서 한번 얼만큼 이 차가 잘 라인을 지켜서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도는 65마일인 도로이기 때문에 65마일로 설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차선의 거리는 제일 짧은 걸로 해놓고 앞에 트럭을 잘 따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키자마자 바로 라인을 잡으라고 스시가 오네요. 사실 미국은 이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랑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있으면 운전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거리로 가는 도로가 많고 또 로드 트립이 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만 있어도 운전의 피로도가 완전 확 줍니다. 특히나 현대 기아차가 이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라든지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서 정말로 뭐 100% 자동 운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한쪽 핸들에 한쪽 손이라도 얹고서 가는 게 크게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되게 불안하다는 느낌도 없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설정해 놓으면 이게 차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도 이게 멈췄다가 다시 앞차가 앞으로 가면 또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그 엑셀에 발을 넣고 브레이크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나 편합니다. 이 차의 경우에는 차가 만약에 완전하게 정지하게 되면 앞차가 출발하면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 페달을 한번 밟아줘야, 한번 살짝 밟아줘야 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 0으로 되는 이 시간 자체가 길지만 않으면 그리고 완전 스톱되지 않고 어느 정도 그래도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차가 계속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끄지 않고 이렇게 속도를 내서 갑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기능들이 대부분 다 들어있어서 정말 좋죠. 그리고 이 차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은 금액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 차는 풀옵션인데요, 다 있습니다. 있을 거 다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은 전체 금액이 한 45,000불 정도, 하나로 따지면 약 5천만 원이 좀 넘겠죠. 그 정도 금액이고, 여기에 뭐 세금 붙고 뭐 이런저런 거 붙으면 5만 불은 넘을 것으로, 실 금액가는 5만 불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000불 정도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경쟁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CX-9, 마즈다의 CX-9이라고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거든요. 그리고 저도 시승을 해봤는데 뭐 주행 성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스타일링, 디자인 이런 게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에서 이 북미 시장을 위해서 애틀라스라고 제일 큰 SUV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차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가격대 시작도 비슷합니다. 대신에 폭스바겐 애틀라스 같은 경우는 옵션이 되게 좀 별로 없어요. 뭐 있어도 금액이 굉장히 높고 그냥 기본기에 되게 충실한 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CX-9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현대 기아차가 그래도 옵션 측면에서는 더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차 같은 경우에도 옵션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같은 옵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기능들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에 있어서의 퀄리티는 현대 기아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대신에 기본적인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많은 리뷰어들이 뭐 극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서민의 BMW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이 기아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옵션이 좀 어느 정도 제대로 퀄리티 있게 워킹하고 디자인도 나름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승차감, 핸들링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소렌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소렌토랑 비슷한데 좀 더 커진 소렌토, Continue on 그러니까 그런 current 느낌이고, road for about 30 miles. 근데 가끔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이게 차선을 못 읽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이 정도 넘어가면 핸들이 톡톡톡 치면서 돌아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가 좀 제대로 워킹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면 아예 이거는 워킹 안 하고 있죠. 지금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를 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약간은 또 이게 잘 되는 도로가 있고 잘 되지 않는 도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밖에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지 살짝 풍절음이 있어요. 풍절음이 살짝 있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보통 운전하실 때 음악이나 라디오 같은 거 켜고 이제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소음이 진짜로 뭐 거의 없는 수준이다, 조금 오버해서 좀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승차감이 편하고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고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벤틸레이트, 보통 이제 엉쿨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기능이 꼭 있는 차를 제일 선호하는데요. 지금 이 텔루라이드에 그게 다 있습니다. 대신에 텔루라이드가 아쉬운 거는 뭐냐면 한국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승은 못 해봤지만 이제 영상을 보니까 깡통 옵션이라고, 깡통 모델이라고 하는 차에도 이 엉쿨, 벤틀레이트 셋이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깡통 모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벤틀레이트 셋이 장착이 돼 있고 가능한 모델은 EX 모델인가 그런데 그 가격이 37,000불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벤틀레이트 셋이 있는 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벤틀레이트 있는 차를 사고 싶다고 하면은 한 4만불은 예상해야 될 것 같아요. 한 4만불 정도 돼야 이 텔루라이드에 그나마 좀 옵션이 있는 그런 상태로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텔루라이드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 뭐 휠을 보셔도 알겠지만 이게 휠이 그 검은색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어 있고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고 사이즈도 뭐 크고 그런데 일단은 휠 같은 경우가 기본 모델인 경우 진짜 못생겼습니다. 진짜 안 사고 싶어요. 그 휠만 보면 휠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와 진짜 너무 최악입니다. 이렇게 좀 차를 구매할 때 휠 같은 거는 좀 옵션으로 몇 개를 줘서 좀 선택사항으로 주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휠이 너무 못생겼습니다.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제 볼보 같은 경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볼보는 그 알라인이라고 볼보도 이제 약간 스포츠 이런 약간 느낌 나게끔 하는 이제 옵션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휠 선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멋있어요. 휠도 멋있고 그런 것들이 돼 있고. 근데 현대기아차는 그런 게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진짜 많이.
그래서 많이 아쉽고, 진짜로 이 휠이면은 제가 이 모델을 사고 싶은데 또 이 모델은 가격이 또 너무 높으니까 또 부담도 되고, 그래서 참 이게 좀 그 스윗 스팟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이 차의 장점은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제 앞에 시선을 보고 가는데 뭐 버튼을 조작해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버튼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커가지고 이게 미스할 확률이 좀 적어요. 그리고 눈에 너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행 중에서도 이 버튼을 뭔가 이렇게 눌러야 된다 했을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승차감은 되게 편안해요. 편안하고 약간 위아래로 이렇게 차가 바운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큰 차고 이 정도면. 근데 그것도 되게 잘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포러너를 시승을 했는데, 포러너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타 라인업에서 이제 하일랜더 다음에 급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뭐 한 4만 불대고, 그리고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이 많이 타기도 하고 좋은데, 일단 포러너랑 비교했을 때 포러너는 되게 낭창낭창해요. 뭐 그게 되게 조금 위쪽에 이렇게 눈 많이 오는데 사시는 분들은 다 웬만하면 이제 SUV를 산다 그러면 그런 차를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주행 성능이나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뒷열에 탄 사람이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운전도 뭐 그닥 그렇게 핸들링도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았고, 네, 롤링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뭐 장기간 이렇게 긴 직선의 도로를 가야 된다 그럴 때는 뭐 편하겠죠. 그런 직선을 갈 때는. 근데 이제 가끔 좌회전, 우회전도 해야 되고 차선도 바꿔야 되고 하는데, 그런 때는 좀 이렇게 롤링도 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낭창낭창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좋은 승차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텔루라이드는 훨씬 좋습니다. 훨씬.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루프, 그래서 엄청 큰 그런 파노라믹 뭐 선루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앞에 조그맣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뒷열을 위해서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풀로 연결은 안 돼 있고 나뉘어져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엔진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금방금방 오는데, 이제 좀 급가속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엔진 반응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급가속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터보렉이 좀 있습니다. 터보렉이 좀 있고, 대신에 이렇게 뭐 그냥 주행 중에 어느 정도 조금 올리고 뭐 이런 정도는 뭐 거의 즉각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편하네요. 크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또 공간이 넓고 되게 쾌적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 이 인테리어 자체가 많이 이렇게 흰색 계열, 흰색은 아니지만 어쨌든 밝잖아요. 이게 밝은 계열의 인테리어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햇볕도 들어오고 그래서 실내가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 벤틸레이리 시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워킹하죠. 현대 기아차 이 벤틸레이리 시트는 유명하죠. 보통 뭐 BMW나 다른 들어있는 이런 브랜드 있는데 것들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별로 안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 텔루라이드에 있는 이 벤틸레이리 시트는 일단만 틀어도 추워요. 바람이 확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뭐 혹자는 이게 건강에 안 좋다 그러는데 미국에 사시면 아시겠지만 이 틴팅하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안이 안 보일 정도로 하면은 바로 경찰이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틴팅을 잘 안 해요. 왜냐면은 경찰이라도 한번 잡히면 건덕지가 생기니까 좀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앞유리 같은 경우는 거의 틴팅을 많이 못해요. 짙게 못하고, 그 이유도 이제 경찰이나 이렇게 상대방 차 앞에서 이렇게 운전할 때 운전자가 보여야 된다는 좀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틴팅을 많이 못해요. 그게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햇볕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진짜 더워요. 너무 뜨겁고 너무 덥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앞쪽에 이 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신체 앞부분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러면은 이제 에어컨을 틀면은 이제 바람이 나오면서 이제 앞부분이 많이 식혀주는데, 이게 벤틀레이 시스템이 없으면 뒤에 등에 땀이 진짜 많이 찹니다. 그래서 내리면은 뭐 셔츠 입고 있었을 때 내리면 셔츠가 뒤에 다 젖어 있어요. 막 좀 그런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반사여서, 벤틀레이 시스템이 이 정도 해주는 거는 굉장히 땡큐입니다. 굉장히 좋고 정말 편한 차예요. 진짜 미국 사람들이 물론 스포츠성, 뭐 독일 사람들 같이 이런 아우토반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200km까지 달리고 뭐 그럴 수 있는 도로가 있는 나라면 진짜 스포츠성, 이렇게 주행 안정성 이런 게 많이 강조가 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그렇게 달리면 뭐 바로 잡혀갈 뿐더러,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엄청 가속도 안 해요. 그냥 어느 정도 지켜진 규정 속도에서 한 10마일 정도, 15마일 그 정도 조금 높여서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편한 게 제일 좋고, 또 운전을 장시간 해야 되고, 또 차가 막히면 이게 굉장히 피로가 주니까, 그러니까 편한 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텔루라이드는 굉장히 편한 차입니다. 벌써 뭐 5,000대가 넘게 팔렸다고 그러거든요. 진짜 잘 팔린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 소비자들이 차를 잘 몰라서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자동차 시장이 제일 크죠. 그리고 소비도 많이 되고, 그리고 미국 시장만큼 이렇게 차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발달된 곳이 드물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만큼 어느 정도 잘 팔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 차의 품질이나 이 차가 어떤 차인지에 대한 좀 그런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렉서스 RX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팔렸죠, 미국에서. 물론 약간 인식이 돈 많은 아주머니들, 아니면 은퇴하시고 이렇게 타는 차 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런 이미지가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차가 그렇게 잘 팔린 데는 타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 텔루라이드가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판매량도 보여주고 있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조용하고 소음도 많이 억제가 돼 있고, 이 엑셀 반응도 괜찮고, 솔직히 이 정도 마력이면 부족함 없거든요. 사실 한 65마일, 75마일 정도까지 스트레스 없이 밟을 수 있다면 사실 그 이상은 좀 투마치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뭐 이 차 마력이 얼마다, 저 차 마력이 얼마다 얘기하는데, 실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 솔직히 생각해보면 마력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사용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쓸 수 있을 정도로의 마력이 좀 뒷받침되면 괜찮지, 뭐 토크다, 뭐 마력이다 이런 거는 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게 굉장히 커요. 보이는 게 굉장히 크고 넓어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데 약간 좀 커서 운전에 조금 거슬리기도 해요, 살짝은. 지금 이 도로가 사실 공사 중인 도로예요. 그리고 미국 도로 같은 거 하이웨이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깨져 있는 곳이 좀 있어요. 지금 약간 그런 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가는데 승차감이 정말 편안합니다. 이 정도면 너무 괜찮고, 그리고 핸들 형상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게 잘 돼 있는데요. 왜 잘 돼 있냐면은 제가 이 대시보드를 이렇게 보는데 전혀 가리는 게 없어요. 이 속도계라든지 뭐 연료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센터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보는 데 있어서 전혀 이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막 가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사용자, 운전자가 봐야 될 정보, 체크해야 될 정보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장애물 없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주행하면서 이 앞에 있는 저 스크린이, 센터페시아에 있는 스크린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 별로 잘 비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내비도 뭐 잘 안내를 해주고 있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차를 사는 게 약간 소비 패턴이 차를 구매하기보다 리스를 많이 해요.
리스를 한 3년 정도 리스를 많이 하고 되게 그냥 일반적이에요. 리스를 하는 게. 차를 사면은 사람들이 뭐 무슨 스트레스 받냐면 차를 사고 나면 이제 차가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이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뭐 브레이크 패드를 갈아줘야 된다든지, 물론 엔진 오일은 뭐 6개월 뭐 이렇게마다 뭐 갈아주긴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차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 있어서 되게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센터 가서 이거 뭐 교체해주세요, 뭐 이거 수리해주세요, 뭐 문제 없나요, 바꿔야 돼 이러면은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차량 이 공인비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도 그렇고 물론 저는 차를 구매했지만 보통 일단 젊은 층 대부분들은 리스를 많이 해요. 리스를 많이 하고, 그리고 차를 리스한다 해도 막 엄청 많이 타지도 않거든요. 사실 그냥 출퇴근용이고 뭐 그 정도지. 뭐 진짜로 뭐 로드트립을 간다라고 하는 분들은 렌트를 하거나, 차를 렌트를 하거나, 왜냐면 미국은 렌트를 하면 unlimited mileage예요. 뭐냐면은 뭐 미국 횡단하든 종단하든 상관없어요. 그 마일리지를 얼마를 써도 추가 요금이 없어요. 그래서 렌트를 많이 하던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죠. 그래서 리스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로 데일리카예요. 그냥 뭐 장 보러 갈 때 쓰거나 뭐 누구 픽업한다, 아니면은 뭐 그냥 직장 출퇴근한다 용이지, 뭐 그런 정도 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차가 필요하시다는 분들 중에는 제가 어떤 분도 봤냐면, 그냥 이분은 도요타에 꽂힌 분이에요. 그냥 도요타 차가 문제가 없고 제일 괜찮았어. 그냥 자기 이제 경험에. 그래서 그냥 딜러샵에 와요. 그리고 기존에 차던 거 리턴하고, 뭐 색상도 안 봐요. 내가 타던 차 있지, 그거 다시 또 리턴할게. 신모델 나왔어? 그럼 그걸로 줘. 보지도 않고 시승도 안 하고 그렇게 가져가는 분들을 제가 여러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이 미국이란 곳이. 그리고 리스 같은 게 요즘 이제 값이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한 달에 뭐 우리나라 돈으로 진짜 10만원, 뭐 20만원 정도면 그냥 뭐 중형 세단 정도까지 끌고 다닐 수 있는 정도니까 부담이 없죠. 부담이 없고, 그리고 차 수리나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또 그게 좋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3년 타고 차를 판다고 했을 때 이제 차가 어느 정도 감가가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차라리 리스 하는 게 그거나 제가 차를 온해서 나중에 파는 거나 그냥 리스 타는 건 그게 그거다. 그냥 매년 3년마다 뭐 신차 타면 좋다, 뭐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텔루라이드도 가장 기본 모델이 있어요. 가장 기본 모델이죠. 31,000불부터 시작하는 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45,000불짜리고 굉장히 비싸요. 이 31,000불 같은 경우는 지금 기아 웹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리스를 할 경우 한 달에 한 299불 정도.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사이닝 할 때 돈 내고 몇천 불 내야겠죠. 근데 어쨌든 한 달에 한 299불 정도, 그러니까 300불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벤트에서 48개월로 분납해서 네가 구매할 거야 하면은 이자율이 0.9%입니다. 연이율이. 그럼 굉장히 싸죠. 이거는 보통 BMW 같은 경우는 뭐 4.99, 6.9 이렇게까지 가고, 보통 싸다 그러면 2.99예요. 근데 이 텔루라이드는 이제 막 출시하고 막 이제 막 프레스들 불러가지고 막 홍보하고 하는데 그 이벤트인지 모르겠어요. 프로모션인지 모르겠지만 0.9%예요, 연이율이. 그러면 48개월로 해가지고 좀 한 10,000불, 20,000불 다운페이 하고 48개월을 분납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0.9%니까 괜찮죠. 괜찮고,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예 이자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나 이 차 살 건데 한 48개월로 나눠서 내고 싶어, 한 4년으로 나눠서 다달이 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보통 이자가 붙잖아요. 근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자가 안 붙었어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자가 없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40,000불이야 차가. 그러면 그냥 40,000불을 48개월로 나눠서 다달이 내는 거예요. 이자도 없이. 좋죠,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공격적인 이렇게 마케팅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이 텔루라이드는 어느 정도 멀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0.9%의 연이율이나 좀 낮은
그 리스 가격들이 텔루라이드의 판매에 좀 많이 부스팅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 트렁크 공간이 제가 보니까 경쟁 모델이 있어요. 경쟁 모델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아틀라스, 폭스바겐 아틀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포드 익스플로러, 이제 포드 익스플로러도 새로 나오죠. 포드 익스플로러가 있고, 마즈다 CX-9, 그 다음에 도요타 하이랜더, 뭐 혼다 파일럿,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제일 컴패티브 할게 CX-9인 것 같아요. 왜냐면 CX-9은 디자인도 그렇고 주행 성능도 그렇고 퀄리티도 되게 괜찮아요. 되게 괜찮은데, 그리고 가격대도 제가 원하는 차를 사려면은 텔루라이드보다 조금 차이 나요. 조금, 거의 한 몇백 불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데 이 차가 저는 왜 좋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보통 그 트렁크 공간 사이즈를 얘기할 때 몇 리터다, 아니면은 뭐 큐빅 핏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숫자들이 이제 차마다 다른데, 사실 그 숫자만 보고서 이 차의 트렁크 공간이 넓다 좁다 이런 것들 얘기가 사실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CX-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트렁크 사이즈가 되는데, 물론 3열이 접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제가 실제로 제가 물론 유모차도 싫고 여행 가방 캐리어 이런 것도 많이 싫지만, 그 숫자적으로는 제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이 내부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방해가 없어요. 그 방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렇게 어디가 좀 튀어나와 있고 내부적으로 어디가 좀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공간 활용이 이렇게 좀 좋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반듯합니다. 반듯하고 편해요. 그래서 일례로 폭스바겐의 티구안 트렁크를 보시면, 티구안이 미국에는 3열이 있는 것도 판매가 돼요. 그게 기본으로 판매가 되는데, 3열을 접으면 와, 트렁크 되게 넓을 것 같다 이러잖아요. 근데 3열 이렇게 3열 접고 봐도 사실 공간 활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도요타 포러너 같은 경우 하이랜더보다 더 윗급이죠. 이거보다 트렁크 공간이 확실히 작습니다. 잘 장담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제 유모차 이제 스토케를 가지고 다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접고 이렇게 세로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포러너는 세로로 하면 짧아서 가로로 돌려서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진짜 프랙티컬리티, 활용성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캠핑 가시는 분들, 뭐 캠핑 장비 싣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뭐 차박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차 위에 루프탑 텐트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루프탑 텐트 설치하는 거, 아니면 뭐 짐 올리는 거, 뭐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활용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 자체가 미국 사람들이 사실 좀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약간 좀 박시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 트럭이 굉장히 많이 팔려요. 근데 트럭들이 대부분 되게 박시하고 막 네모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이 차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마즈다 CX-9 같은 경우는 사실 박시 스타일보다도 약간 좀 유려하고 좀 날카롭고 샤프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얘는 되게 박시해요. 진짜 완전 상남자 같은 느낌을 주는 차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노라믹 선루프가 없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게 개인적으로 왜 좋냐면, 뭐 요즘 차들 보면 파노라믹 뭐 선루프다 해서 엄청 이렇게 넓은 걸 강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망이 뭐냐면 루프탑 텐트를 설치를 해서 캠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 위에서 텐트를 펼쳐가지고 이제 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선루프, 이렇게 긴 파노라믹 그런 선루프 같은 게 돼 있다 그러면 유리잖아요. 물론 안전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 유리가 깨지고 이런 영상들을 좀 봐서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유리로 돼 있지 않고 가운데가 이제 잘려 있잖아요. 이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강성 확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루프탑 텐트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괜찮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차의 실내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막
렉서스의 LX 같은 거 이렇게 실내 보시면 되게 복잡해요. 안 복잡하다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버튼도 되게 많고 막 밤에 이렇게 LED 버튼에 들어오면 정신이 없더라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간편해요. 간결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저 로디오 오디오에서 뭐 시트, 트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별 누를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뭐 제일 필요한 거 내비, 뭐 기본 맵 보는 거,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음악 들으시는 분 비디오 딱 돼 있고, 공조장치 그냥 버튼 딱딱 있어요. 그냥 편해요. 그냥 딱 제일 편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히트시트나 뭐 벤틀레이트 시트도 그냥 버튼 딱딱 보여요. 그냥 딱딱 누르면 되고, 그다음에 뭐 열선 핸들도 그냥 딱 보이고, 뭐 기어도 심플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터레인 모드가 뭐 스노우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게 터레인 모드를 나눌 때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나뉘잖아요. 물론 포드도 그런 게 들어가지만 뭐 레인지로버 같이 뭐 이렇게 뭐 사막, 뭐 눈길, 뭐 자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데, 사실 얘는 터레인 모드는 아닌 거지. 그냥 드라이브 스타일을 변경하는데 보통 뭐 스포츠 모드, 컴포트, 에코, 스마트 이렇게 나누잖아요. 거기에 이제 스노우 모드가 추가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은 좀 성격이 맞진 않는데 그래도 뭔가를 좀 넣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런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보다는 좀 별로 없죠. 네, 없고, 뭐 이런 거는 뭐 어느 정도 이런 세팅 측면이니까요. 뭐 페이스 리프트가 되거나 아니 다음 모델이 나올 때는 좀 그런 것들이 추가되지 않을까 혹시 생각하고, 그리고 뭐 팰리세이드 이렇게 여기 이쪽 스웨이드가, 천장 스웨이드가 부드럽다 하는데 얘도 뭐 그렇습니다. 얘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저는 이 차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 보통 이 사이드 미러가 A필러 쪽에 붙어 있었어요, 위쪽에. 근데 얘는 문 쪽에 붙어 있어요, 사이드 미러가. 뭐 요즘 다 그런 추세이긴 하지만 뭐 디자인 쪽으로 봐도 예쁘고, 그 다음에 시야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리는 게 없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많이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좀 디자인적으로도 좀 많이 애를 쓴 것 같습니다. 뭐 이 직진성은 뭐 굉장히 편안하죠. 근데 확실히 실내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이렇게 컴팩트한 느낌이 안 들고 되게 넓어요. 그냥 넓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물론 뭐 씰이 조금 뭐 작은 것 같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소렌토나 뭐 이거나 C 사이즈는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차가 크고, 제가 봤을 때 운전석 좌석이나 이 조수석 좌석의 어떤 그 공간적인 측면은 뭐 소렌토랑 동일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에 공간이 좀 넓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좀 뭔가 진짜로 큰 차를 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편안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음질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행 가실 때 음악 이제 들으면서 가시잖아요. 그러면 귀가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만카돈 같은 오디오 시스템은 옵션으로 넣고 해도 참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 하만카돈 옵션을 가지려면 이 하이 트림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차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현대기아 차가 이제 옵션을 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이 옵션 장난질을 참 잘한다, 이런 평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차, 제가 딱 원하는 트림 EX 모델, 이게 제일 높은 모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벤틀리 CC 있고 뭐 이런 여러 옵션들이 있고 뭐 그런데, 제가 그거를 딱 사려고 하고 진짜로 뭐 그냥 액세서리 같은 옵션 몇 개만 딱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했는데 가격이 얼마가 나오냐면 한 3만대 후반이 나와요. 거의 뭐 한 4만 불 조금 안 되게 나와요. 한 4만 불 정도 나왔나? 어쨌든 그 정도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요거보다 한 단계 높은 SX 트림,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트림인데, 요 트림 비슷하게 시작하려면 41,000불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보다 낮은 트림으로 해서 몇 개 액세서리 추가하고 했더니 금액이 SX랑 비슷하게 나오네? 해가지고 이럴 바에는 그냥 SX를 사면 되겠다, 제일 높은 트림을 사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야, 이걸 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일부러 휠 디자인을 진짜로 그리고
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어차피 내가 이 트림을 살 거고 이 정도 가격 나오면 그래 한 1000불, 2000불 좀 더 더해서 SX로 가자. 약간 그런 마인셋을 갖게끔 해놓은 또 옵션 세팅이에요. 아 참 머리를 잘 썼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짜 이 휠이 진짜 실제로 봐도 안 이뻐요. 그 기본 모델 휠은 실제로 봐도 안 이뻐요. 너무 안 이뻐요. 그래서 사실 뭐 휠이야 뭐 우리가 뭐 자주 봅니까. 근데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보이고 거슬리고 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주행은 편안하고 뭐 불안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Made in USA, Made for USA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아에서 공식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뷰어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조지아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또 전체적인 사이즈나 스타일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이 차를 구매하고 타시면 큰 스트레스도 없고 정말 공간 효율성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뭐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이 기아라는 브랜드에서 줄 수 있는 정도를 예상해보면 굉장히 좋게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도 너무 심플하고 되게 유저 프렌들리하고 그리고 최신 피처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하고 타신다고 하면은 큰 후회는 없을 것 같고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신에 뭐 이제 좀 감가상 이 차가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가 출시되고 중고가 되면 이게 가격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리지주얼 밸류가 굉장히 낮은데 이제 그런 것도 괜찮다 그러시는 분들은 좋은 옵션으로 해서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난 그런 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은 리스해도 괜찮습니다. 리스도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리스 같은 거 해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그 가격이면은 럭셔리 이렇게 엔트리급 SUV 하는 정도니까 그렇게 하면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기대하고 한국에 출시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으로 기아가 어떻게 결정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텔루라이드 이렇게 시승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차고 편안하고 또 가족을 위한 SUV고 데일리 드라이빙 이런 카로도 전혀 손색이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차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시승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